2015년 10월 9일 네 새벽 4시 45분이 되어 갑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게 또 외투가 하나 새로 나왔어요. 이거 이제 자크를 채우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싸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거는 세종인성학당이라고 쓴 제 명찰입니다. 내가 이걸 고집스럽게 달고 다녀요. 아주 왕고집입니다. 왜 다느냐, 이게 넥타이예요. 넥타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촥 이렇게 홀치는 거, 이렇게 돌려서 매는 거. 그러면 이제 티셔츠를 입기가 잘 안 되고, 넥타이, 와이셔츠, 양복, 이거를 저는 작업복으로 입었습니다. 그 뭔 말인가 하면, 강단에서 찬양하던 15년 동안에 하여튼 평생에 넥타이, 양복, 정장만 했어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이제 조청 특별 찬양 강사니까. 그래서 양복도 이게 세탁을 하고 그러는 양복은 상당히 힘들어요. 여름엔 땀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 물 빨래 하는 양복. 여기 어깨에 무슨 쿠션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내 속에 여름 거는 뭐라 그래, 안창. 일본말로 우라가 아니고 안창이 없는 거예요. 그 빨아가지고 바로 툭툭 털어서 널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 그런 것을 입고 평생 넥타이에 양복, 아주 막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런 줄 넥타이가 있잖아요. 줄 넥타이가 주로 어떤 때 있는가 하면 무슨 기독교 행사, 100주년 선교대회다, 특별 무슨 뭐 총회다 노회다 할 때 이 줄 넥타이를 주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하면 목이 덜 더우니까. 그 습관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넥타이로 매는 거예요. 근데 매면서 이걸 걸고 다니면서 꼭 걸어요, 내가. 걸고 다니면서, 아이고, 저 천 작가님은, 이야기 할아버지는 참 억수로 달고 댕긴다,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의식은 좀 돼요.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명을 한다면, 저는 이 세종인성학당이라는 이 간판에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이런 긍지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17명가량을 만들었어요. 16명인가 17명을 다 있어요. 근데 넥타이는 매도 이건 안 맵니다. 그거 맬 수가 없지. 이거 매고 어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은 말감이 되면은 그거 뭐 불편하잖아. 나는 말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도 운동 가고 할 때는 이건 못 매고, 외출할 때는 이거를, 그리고 촬영할 때는 이걸 꼭 맵니다. 이걸 매야지. 내가 안 매면 누가 매며 누가 걸며. 그리고 우리 학당의 현교소리 얘들은 이거를 늘 목에 걸고 다니기를 내가 바랬어요. 근데 세종인성학당이 뭐 조치를 하는가, 그 정도의 애정이 없는가. 근데 이거를 안 걸면요, 이 일체감이 떨어지고 자세가 안 나옵니다. 군이 왜 군인 옷을 입습니까? 그 회사가 왜, 그리고 연기자들이 왜, 그리고 저 가수들이 왜, 그 의상이 그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세종인성학당을 바치는 것은 이 작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 해 떠오는 집, 해오른 집 어린이들도 이걸 내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해 뜨는 집, 해오른 집, 그거 하고 같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세종인성학당만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근데 이 사진이, 아이들 사진이 그러려면 예쁘게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오려낼 수 있게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었으면 내가 벌써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다 만들려면 돈이 제법 들어요.
이게 하나만 만들면 아이들이 이걸 잊어버려 가지고 이거 몇 개씩 만들어 줘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돈도 그렇고 아직 사진도 없고 그래서 못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세종인성학당이 뭐가 대단한 거냐? 아이고 대단한 아니고 아주 소단한 겁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건 무슨 사업자도 아니고 무슨 등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인 사자 뭐 재단 사단 아니에요. 이거는 사설입니다. 그냥 내 혼자 걸은 간판이에요. 그렇지만 세종인성학당이라는 간판을 내가 걸어서가 아니라 세종인성학당 홈페이지에 와 보면은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워싱턴 DC도 쫙 있고, 여기는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곳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이며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이트입니다. 그게 이제 무료 확당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 이제 누가 대장이 없어요. 내가 그냥 사무실세 걱정 안 하고 컴퓨터도 다 갖다 놓고 시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아이들 와서 맘 놓고 무료. 그런데 단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는 아이들 뿐만이야. 내가 대한민국을 다는 못 가르치니까, 세종어린이들을 다는 못 가르치니까 10명이야 20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년에 이런 일도 젊어서 좀 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좀 모아놓고 사무실도 이렇게 갖춰놓고 시작을 하면 참 좋았겠다. 근데 뭐 제가 다 못 갖추다고 해서 관둘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이 바로 한글날입니다. 세종인성학당에서 세종대왕과 한글 이런 명찰 간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성덕리에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 참 세종대왕의 성덕리에 갔다 왔어요. 그 회장님이 세종대왕 이야기를 한참을 하셔서 나는 그 회장님이 어르신이 말하니까 나는 뭐 아는 게 없는 듯 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이야기는 한 10% 15% 내 말은 그저 질문이나 하고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시게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세종대왕이 대단한 분이다. 그때 당시에 중국의 영향이 그렇게 큰데 거기서 진서인 한문을 두고서 온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든다고 하는 건 중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괘씸한 일이냐, 도전 아니냐. 그런데도 그걸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한글이 참 문살 이야기 하시면서 문살에서 기억리언이나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그런 세종대왕에 대한 한글날 행사 같은 것은 정부는 정부대로 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세종인성학당 같은 특별 행사를 뭐 100군데 1000군데 가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맛있는 거 대접도 하고 무슨 특별 그 기획해서 문화제도 하면서 그러면서 세종대왕의 한글날 행사를 하면 좋겠다. 머릿속에 그런 게 아주 가득 드신 분이에요. 서울에 이런 큰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원로회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에 원로의 회원들을 불러다가 대접하고 그러면서 매일 30분이고 1시간이고 우리나라가 갈 길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할 일에 대해서 미래 어린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50년, 50년 후가 어떨 것인가, 천작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들려주면서 모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 달에 기천만 원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 재산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게 주종은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하고 가야 돼. 이거는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미국의 막내 손녀딸 애니, 송연이가 애지중지하는 걸 내가 받아온 거예요. 손녀딸을 위한 마음에
이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쓰렸던가. 이거는 둘째 우리 송은이가 자기가 빗던 머리빗이에요. 이게 작은 가방 큰 가방에 쏙쏙 잘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 급하게 현장에서 머리가 있을 때 이렇게 빗어주는 용도로. 아이들이 이런 걸 안 가지고 다녀야지.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게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닐 텐데. 이게 엄마들, 나는 그 영상을 찍히는 아이들 이걸 이렇게 빗어줘야 되겠는데, 나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근데 빗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닌다고 이걸 송은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져가서 언니들 촬영할 때 급할 때 현장에서 빗는데 쓰면 어떡하냐가 그러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를 샀는데 모양다리가 없어요. 품이나 색깔이나 뭐 전체적으로 재질도 많이 달라요. 이건 철사 같은 거고, 이건 뭐 플라스틱 같은 건데, 이건 한마디로 미제가 더 낫네. 이거를 어제 성덕리 간 길에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신문 아직 안 왔고요. 한글날과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제 신문입니다. 어제 신문을 볼 것 같으면은 너무 이거 어린이들에게 이게 말해주기에는 너무 강해. 하긴 나도 강한 말 잘 쓰니까 뭐 하기야. 보이죠? 제목만 볼 거예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우리는 이걸 거꾸로를 까꾸루라고 그래. 까꾸루. 내가 까꾸리 아버지요. 왜 까꾸리 아버지냐?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아들이 걔가 역산으로 집에서 걔 거꾸로 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요. 죽느냐 사느냐에 그 낳던 날에 그건 뭐 이야기까지만 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조선일보에는 단일 국사교과서 박 대통령이 결정했다. 어제 신문이에요. 어제.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은 국사교과서를 나라에서 정해서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다. 교육이 거꾸로 가는 거다. 그래서 배재정 의원 어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구태타, 딸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구태타. 이거 국정교과서 이거 할 일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왜 할 일이 아니냐 하면 정권이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국사교과서는 역사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정치가들이 기술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예술을 자기들 마음대로 근거할 수 있습니까? 문학을 군사문학 안 돼, 예래문화 안 돼, 전통문화 돼, 이렇게 해서 문학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이 정치가 개입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은 예술가에 맡기고, 문학은 문학가에 맡기고, 학자는 학자, 학문은 학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물론 역사가들을 넣어서 하죠. 앞세워서 하죠.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뭐 했는데 예술가들 전부 다 김일성 찬양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술가들을 앞세워서 한 거예요. 예술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예술로 포장을 해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나는 그 역사교과서 중고등 한국사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주 화요일자 사설에는 그 이야기도 조금 짚습니다. 이게 글로 차라리 이런 영상으로 잠깐 하는 게 원래도 내용이 핵심적이고 그냥 또릿해.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신문은 아직 안 왔다 그 얘기입니다. 6시 반 7시 날이 환해야 오더라고요. 이 신문을 들고 오늘자 신문을 들고 하면 시사성이 좋은데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은 뭐가 올까요? 꼭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일면에 여기요 톱2 두 번째라도 기사로서 무엇이 있을 건가 할 것 같으면 한글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디 넘기면은 문화나 교육 섹션에 가면 세종대왕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그거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못하는군요. 자 그리고 아침에 저는 아침 몇 시에 깰까요? 일찍 깹니다. 일찍 깨서 세상 소리를 안 듣습니다. 나는 아침에는 아무 말도 안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영통, 신통, 방통 정말 아주 내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무엇인가 사색하는 시간입니다. 12시에서 1시, 2시 사이에 일어나서 계속 주제를 하나씩 정해놓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요 학문이 무한대로 넓어져 갑니다. 해서 담지를 못하겠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학문으로 담지를 못하겠어. 말로도 다 못하겠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그럴 때는 칼럼도 쓰고 사설도 쓰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지필도 하고 그리고 시도 썼습니다. 제가 작곡도 했습니다. 그 새벽에 떠오르는 기상, 기력, 지구가요. 새벽이 될 것 같으면 음량이 바뀌죠.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바뀌어갑니다. 이때는요 상당히 유익한 기운이 나와서 이때는 몸이 아주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작곡을 많이 했죠. 또 책도 많이 썼죠. 다 새벽에. 이 영상도 이 새벽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이게 뻔히 또 밖이 환하고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감상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상도 찍고 성경 보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회로 갈까 매일 그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가게 될 것 같으면 내 시간이 많이 축소되고 교회 아니고 집이나 하여튼 기도하는 자세로 하는데 제가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제가 정형시 자유시 이걸 잘 알아요. 제가 세종인성학당만 하는 게 아니라 세종 논술학당도 하나 할 생각이 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당을 운영하려면요 이런 게 다 돈입니다. 이 마이크 요거밖에 안 보이죠. 마이크밖에 아니에요. 카메라 이 앞에 컴퓨터 이거 시설 이게 전부 다 비싼 겁니다. 현균에 이번에 카메라하고 카메라도 준 거예요. 카메라하고 그 무선 마이크하고 2개만 사는데 한 8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끝도 없어요. 그 제대로 갖추려면 그 준 건데 그런데 이거 1억 원 못 씁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잔돈 분위기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게 무일푼으로 아이들과 있는다고 하는 게 내가 돈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같이 밥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런 거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이걸 총체적으로 운영하려면 남모르는 돈이 많습니다. 홈페이지만 해도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미국 가면서 아이들의 협조가 있었지만 내 돈이 무한대로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야 돼 홈페이지.
떠들어가야 돼. 컴퓨터 그렇지, 창고 그렇지, 마이크도 이거 하나가 아니고 마이크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만만하니까 이거 하나만 쓰는데 이거 하나 더 사야 돼요. 20만 원 달래. 20만 원이라 그래서 이거 못 사고 있어요. 이게 투 채널인데 두 채널에 하나는 몸체 채널, 하나는 밖에 채널로 두 개가 있어야 그래야 어디 가서 야외를 촬영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가 인터뷰를 할 때도 저 마이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이거보다 떨어져요. 왜냐? 소니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대를 다시 두 개를 예쁜 걸 사서 이 마이크를 두 개를 가져야 인터뷰를 해도 이렇게 놓고 하지요. 두 개를 놔야. 하여튼 이게 돈이 이게 언제나 이게 이런 것도요. 이게 종 한 번 때리는 게 이게 10만 원입니다. 이런 것도 10만 원 준 거예요. 돈이 버글버글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일로 왔는가 모르겠는데,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세종인성학당을 하려다 보니까 논술학당과 같이 운영을 해서 논술반을 좀 더 시간을 3시간이나 4시간씩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논술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하고는 달라요. 물론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영역이 있지. 왜? 국어 시험용. 나는 시험용이 아니에요. 정말 논술용, 작가용, 또 뿐만 아니라 연사용, 강연용, 내가 이런 거는요 나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요. 그리고 국어, 국문학 이걸 내가 알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는 직접 안 해봤지만 다시 이제 꺼내서 좀 들춰보면서 하면 아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급 논술 이거를 좀 개인 지도를 해가지고, 이게 뭐 신문사에 그 뭐 고려 보내는 거, 고려 띠먹히는 게 막 요즘은 그거 안 떼먹어. 요즘은 몇 푼 되도 않지만 이거 도저히 뭐 너무 어려워서 궁해서 이 궁하다 소리 여기다가 자꾸 해야 되고. 나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애하고 똑같아요. 나는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싫으면 싫다, 그냥 그대로 말해. 내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이미 아는 거라고 해서 정직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내가 무슨 머리를 돌리고 뭐 연막을 칩니까? 그냥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이 착한 거고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세종 논술학당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오늘은 이거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게 가네요. 제가 하려던 이야기가 제 꿈 얘기입니다. 근데 꿈 얘기가 그냥 단순한 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할 게 있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중시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고적한, 그러고서도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 계시더라고요. 상감마마, 옥황상제 같이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래. 중시조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꿈인데 얼마나 좋든지. 제가 영양천씨 16대 손입니다.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는 영양천씨 9대 손이에요. 얼마나 좋던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떼굴떼굴 막 뒹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중국 낙양성 옆에, 황하강 옆에 영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그 정주 옆인데 낙양성 그런 건 낙양 있죠.
그 낙양 바로 옆에예요. 거기 영양천씨입니다. 중국 성이죠. 한국에 온 지 417년 됐어요. 417년. 423년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에 옴으로써 우리 중국의 영양천씨는 몽땅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9대 독자예요. 9대 손인데 8대 할아버지가 그 8대까지 다 아들 하나 놓고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놓고 바로바로 돌아가 있어요. 아주 장수를 못하던 집이에요. 그래 8대 종짝자 할아버지께서 우리 9대 할아버지 중시조 할아버지를 좀 멀리 가서 여기 우리가 이 중국에서는 장수를 못하는 것 같아. 멀리 가서 살아서 이름을 만리 천가에다 천자 만자리 자 천만리라고 지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멀리 가서 살아라. 근데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가 자금성 북경 지금 거기 이번에 행사했던 거기 궁성 수비대장입니다. 청와대 같으면 경호실장이요. 경복궁 경호실장이죠 말하자면. 경복궁에 한 100배 50배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도 방위사령관이요. 북경 수비 총사령관. 그게 무관집이에요. 무관집. 상당히 높은 벼슬을 대대로 그렇게 큰 벼슬에 올라가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신의주까지 선조가 밀려왔어요. 그때 오성과 한엄에서 한엄 이덕형이 중국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궁성 밖에서 울고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만납니다. 이거는 그 역사적 우리 집안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우냐? 그러니까 한국서 온 선비인데 우리는 그 나라가 뭐 지금 한국이 하나 조선이지. 일본에서 나라가 뺏기게 생겼다고 좀 군사를 보내달라고 저런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와봐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절박해요. 그래서 그를 황제에게 연결을 시켜서 만나게 해가지고 파병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여송을 행정사령관으로 우리 할아버지 천만리 장군을 총독장으로 야전사령관으로 이렇게 쌍두마차를 임명해서 오는데 역사에서는 이여송은 잘 나오지만 천만리는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좀 부끄럽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드러나면은 나라가 좀 부끄러워요. 아무튼 우리 할아버지는 2만 명의 명나라 군대의 총독장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2만 명을 데리고 오면서 아들 둘이 있어요. 상할아버지, 희할아버지. 그 두 아들을 그때 이제 부장급이에요. 군진이에요. 그들을 수하에 데리고 많은 2만 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2만 명이면 한 2개사단 됩니까?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쫙 밀어내잖아요. 이순신은 바다에서, 천만리는 육지에서. 그 영도다리까지 다 밀어낸 거예요. 영도다리까지. 그 일본으로 탔죠. 그러면서 영도다리에 큰 지금도 세워져 있는 임진난에 조선 총독장 천만리 장군 공덕비가 완전 커요. 한 3층 건물 높이 되는 게 지금도 태종대에 가면 그게 있어요. 태종대 공원에. 그 일제 때 그거를 일본이 그 기분 나쁘다고 바닷속에 집어쳐놨던 걸 해방 후에 다시 꺼내가지고 세워놨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임진 육지전사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하면 해전사만 따지는 것에는 반쪽입니다. 근데 그게 중국 명나라 장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명나라 장군 이야기를 열심히 안 한 거죠. 근데 숙종 때 와서 광인, 효현, 숙경영 그렇잖아요. 인명선, 태정태세문단세 여성연중 인명선 선조 때 그랬다가 광인, 효현, 숙경영 이거 숙종 때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화산군으로 봉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전쟁을 하여튼 이겼어요. 임진난에서 일본을 무찔러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여송이나 다 돌아갔는데 우리 천만리 장군은 선조와 광해군이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천장군이 여기 계셔야 일본이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근데 와서 한국을 보니까 너무 착해, 정직해,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눈물이 많아. 한국인이 우리 할아버지가 볼 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떠올린 게 8대 종자학자 그 선친께서 멀리 가서 살아야 장수한다. 한국이 보니까 괜찮아. 중국에서 오라 하는데도 그 선조가 강력하게 붙잡으니까 그냥 임금 가족으로 우리나라를 조선 제장이야 건질제자 제장으로 받들 테니까 그래서 아들을 한성 부인을 시킵니다.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영월군수. 영월이 그땐 그렇게 좋았던데요. 영월 풍기 이런 데가 좋았잖아요. 과거에는. 골라서 영월 군수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여기서 완전히 머물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씨가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자, 이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제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그 DNA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는 조선이 좋아서 조선 백성의 요청도 있고 해서 여기서 사신 분이다. 남원에 가면 남원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있어요. 중시 할아버지가. 제가 지금 16대인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들 산소를 한 번 다 찾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손자인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찾았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중시조 할아버지부터 16대입니다. 내 위로 15분이 계세요.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시조 할아버지, 천자, 암자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중시 할아버지가 9대고 그거를 1대로 볼 때 내가 16대예요. 15분의 할아버지 산소를 다 찾았는데 남원의 화암사, 남원의 방촌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는 족보에서 뭐 칼라로 착 보기 때문에 거기 안 가고 그리고 2대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들 다 산소가 딱 가서 보니까 안 가고 나머지는 다 찾아갔어요. 한 분 한 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다 인사를 올리고 예를 갖추고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 같은 거죠. 요 내가 짧은 한국에서 살게 된 이 경이 이 성경의 역대기로 말하면 아주 요만큼 아주 그냥 반월기만큼 아주 짧은 거지만 그 찾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가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조선에서 한국에서 사시면서 여기에 정착한 이유가 착한 사람들과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꾸 예세가 침입을 해도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막느라고 힘든 그러한 비공격적인 침략만 당하는 그 약자들과 같이
내가 강자인데, 강자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강자인 내가 약자인 조선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한국에 명나라에 가지 않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명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제 금나라로 이제 후금이 일어나서 금나라가 됐다가 청나라로 바뀌거든요. 와, 청나라로 바꾸니까 천만리 이 역적 도당을 이걸 바역한 천만리를 잡아야 된다. 천만리에 씨를 말린다고. 조선에 하여튼 청나라가 거기서부터 조선하고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청나라하고 우리 아주 안 좋았습니다. 청나라, 명나라하고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천신애들이 다 숨었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전국에 다 흩어져서 있는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거는 강자가 약자를 보듬고,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처럼 강자이면서 이 나라 백성들과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러면 참 모양새가 좋은데, 근데 천신애들이 우선 제가 강자가 아니어서 죄송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생각이 확 뒤집어지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강자가 아닌가 보니까 내가 강자입니다. 내가 강자예요. 내가 두뇌의 강자입니다. 난 강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생각의 강자입니다. 인성의 강자입니다. 지식에도 누구에게 별로 지지 않는 강자입니다. 맞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어린이들, 한국의 우리 선후배들, 동료들, 야, 어울려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역대 몽골 침략 때는 그래도 강화도에 저거가 있었어요. 고려 정부가 있었어요. 강화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싹 망하는 거, 완전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를 구해서, 구하는데 뭐 다 구했다는 건 아니고, 큰 역할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나라에 아주 뿌리를 받고 정착을 했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그 할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 완전 됐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한 말 한마디를 하며 글 한 줄을 쓰며 생각을 하며 이런 것을 늘 아주 그냥 유전자 속에 가지고서 고민하기 때문에 세종인성학당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나로서는 이게 상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 속에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의 정신도 들었고 세종대왕 정신 들었고, 세종대왕은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니까 그 세종대왕의 그 대마도 정벌, 육진 개척, 그 안보와 그리고 한글 창제 이런 것, 그런 정신을 오늘날에 영양천시 천만리 장군의 후손으로서 내가 무엇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참 쓸모 있는 말을 하고 글을 쓴 것이 시 많이 썼어요. 내가 여기 언젠가 보여드렸지만 시를요 찬양시 형식으로 시편 형식으로 10권을 썼습니다. 책으로 내면 한 40권 됩니다. 시를 그냥 석줄 쓰는 시가 아니에요. 시편 형식을 딴 거예요. 시편 119편은 막 이만큼입니다. 두둑해요. 그렇게 긴 시, 장문의 시, 짧은 시를 시도하면 문제는 나라에 좋고 후손들에게 좋고 미래에 좋고 어린이에게 좋고, 그리고 그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세종인성학당.
陈광로 작가. 그러려고요. 예. 한글날 2015년 10월 9일 34회차 인성종 소리였습니다.